오늘 법원에 가서 제 사건 전에 앞서 여러 선고 사건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형사 단독 재판부예요. 큰 사건들이 아니고 작은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보다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부의 여러 선고 결과를 보면서 점점 형사 사건이 재판부의 판결이 선처가 좀 집행유예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무죄 주장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 선처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무죄 주장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재판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법률등대 고채경 변호사고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사건들을 보니까 단순 폭행 사건에서도 실형이 나오고요. 크게 무거운 처벌이 아닌 경우,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 이렇게 형량이 짧은 기간의 징역형에서도 집행유예 줄 법도 한데 실형이 바로 선고됐습니다.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몰카 미수범이었는데 초범이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잘못 만났는지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이 별로 합리성이 없고 유죄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사건을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벌금형이나 선처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 무혐의로 내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분이라든지 처음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빌드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거에 맞춰서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처벌 전력,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또 처벌받으면 이번에는 법정 구속, 징역형 실형 선고가 좀 우려된다, 걱정된다 그러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처를 받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은 사건도 존재하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해줬던 사건입니다. 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런 거 모르겠고 억울하다. 나는 무죄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 무죄 주장은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무죄 주장을 하신다는 거는 내가 사건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결국에는 내가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만약에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우리가 반성이라든지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무죄 취지로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즉 선처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죠. 일반인이 그냥 형사법정에 나가서 나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법리적으로는 헛발질만 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리가 없겠죠. 오히려 더 큰 예상 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은 정말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사건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구할 것인지 어떤 대응책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바빠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용과 시간을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사건 이야기 그리고 법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승대 오채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